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간진숙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한림대학교 전공능력 교육 모델 하이파이브 개발 및 운영 사례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한림 인덱스 5 해서 하이파이브라고 좀 명명했습니다. 사실 모든 전공에서 대학의 교육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과 교수가 함께 같이 설계한다는 점에서 이 교육 전공 능력 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전공 수업을 받는데 학점 이수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점을 학생이 교수자가 지정한 그 가중치와 학생의 학점 수 해서 지수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특히 이 하이파이브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전공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능력을 매 학기마다 지수화하여서 학생의 자기 전공 능력을 확인하고 대시보드에 볼 수 있다는 것을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하이파이브 소개와 하이파이브 인증 그리고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수강 신청하겠네. 어떤 수업 들을지 정했어? 아니, 슬슬 정해야 하는데 그냥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수업이나 찾아보려고. 전공 수업은 어떤 거 들을 거야? 그냥 아무거나 점수 잘 주는 걸로 들으려고. 그럼 이번에 새로 생기는 하이파이브로 찾아보면 되잖아. 하이파이브? 그게 뭔데? 하이파이브가 뭐냐면 한림대학교에 있는 전공능력 교육 모델 한림 인덱스 5의 줄임말 하이파이브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교육 과정을 스스로 설계해서 자신의 전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야. 하이파이브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전공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부족한 능력을 채울 수 있는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지. 그럼 전공 능력은 어떻게 구분하는데? 하이파이브는 4대 전공 능력과 그에 맞는 8대 하위 능력으로 구분되어 있어. 4대 전공 능력에는 직무, 도전, 기술, 탐구가 있고 각각의 전공 능력들은 2개의 하위 능력을 가지고 있지. 확실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우리 학업이랑 어떻게 연동되는 거야? 일단 하이파이브의 4대 능력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선택해. 그러면 그 능력에 맞는 연계 교과목이 있어. 그럼 그 강의를 수강하면 돼. 이렇게 각 능력들과 연계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수강하면 자동 계산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하이파이브 전공 능력 지수가 계산될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지수를 확인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전공 능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에 맞는 수업을 스스로 설계하고 수강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눈으로 볼 수 있겠다. 또 있어. 이렇게 하이파이브의 지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인증받은 능력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대시보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또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 이 인증받은 능력들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도 있지. 하이파이브를 통해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전공 수강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기록들로 학습 경험과 성과를 비교할 수도 있어. 그리고 자신의 전공 능력 지수를 보고 수강 계획을 만들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 한림, 교육의 혁신적인 관점을 찾다. 하이파이브. 네, 잘 보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은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을 같이 모여서 이 하이파이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가진 다음에 학생들이 나레이션을 적고 스스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학교가 자신의 전공 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와 이런 계속 수업만 들었지 이렇게 자신의 전공을 제대로 자기가 수업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수강 신청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 매 학기마다 지수한다는 것에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마다 그 핵심 역량은 물론이와 대학 그 전공 능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림대학교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그 대학이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인재가 유출이 돼서 지방에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능력과 지방에서 요구하는 지방자치, 지자체에서 원하는 지역 산업체와 원하는 그런 전공 교육 과정을 해서 학생을 인재로 만들어서 그것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으로부터 해기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각 교과목, 개별 교과목마다 그 교수자의 그런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학생이 그 매 수업마다 듣는 그 과목들이 자신의 역량으로 이렇게 지수화 된다는 것에 상당히 저희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 특성을 고려한 교육 과정 개선 및 노력이 요구되는 이런 사회적 변화와 특히 교육 과정을 편성하려면 여러 가지 논의와 그거에 대한 그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교육 과정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각각 학과에서 전공 교과 과정 위원회를 거쳐서 대학의 전공 교과 과정을 이루기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과목을 하고 싶어. 그래서 바로 교과 과정 편성이 아닌 실제적으로 이 과목이 대학의 학생에게 정말 필요한 과목인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면 이 과목이 학생 지수와 어떤 연관을 가질까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이 자기가 스스로 설계한 그런 교과목 지금 말씀 좀 드리자면 학생이 스스로 설계했다고 해서 전공 과정이 새로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대학을 다니고 이수하려면 교과목을 매 학기 선택해서 수강 신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강 신청에 대한 교과목을 본인이 그 능력 단위로 나는 직무에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직무에 가중치가 된 교과목을 선택해서 스스로 자기 전공을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 저희가 방향은 하이파이브 체계화와 성장 과정을 지수화했다는 것 그리고 전공 교육 과정의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에 대한 체계화를 위해서는 각 전공에서 교과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건 물론이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그다음에 교육과 과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그걸 수행하려면 어떤 지침과 운영의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단순히 개발만 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침 또는 규정화하여서 제대로 잘 운영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관련 규정도 개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학생들이 교과과정 편성할 때 무엇보다도 그 과목이 어떤 능력과 매칭이 되는지 매핑은 물론이와 그 교수님께서 이 과목은 어떤 내 전공에서는 내 이 4대 역량 중에 어떤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얼마만큼 가중치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전공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보다도 학생 성장 과정을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의 성장 과정을 매 학기마다 전공 능력을 지수화했다는 것에 상당히 가치가 있어서 이대로 지수화를 계속 노력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공 교육 과정의 건전성 강화로 매번 그 교과목을 개편하고 새로운 최신의 트렌드에 맞는 교과 과정을 개선할 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서 잘 이루어진다면 그냥 계속 고인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전공 교과 과정을 정말 트렌드에 맞고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과목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교육 모델이 하이파이브의 체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 능력 교육 모델인 하이파이브를 통해서 학생 전공 능력을 향상시키면 그런 성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대학 교육의 가치가 실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4대 전공 능력은 직무, 도전, 기술, 탐구입니다.
전공 능력은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하위 능력, 8대 하위 능력은 전공마다 또 가르치는 분야가 다르고 또 학생을 키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위 능력은 전공마다 특성 있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하위 능력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여기에 맞춰서 교수님이나 학과에서 논의된 대로 하위 능력이 다시 수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파이브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전공에 대한 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이라서 이건 생략하고 전공과 학생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대학의 교육의 가치를 실현해 보겠다는 체계화를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디 모형으로 설계해서요. 전공과 학생과 대학 본부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전공은 전공의 할 일,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하는 일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이 있고요. 학생 또한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 역량을 갖춰졌고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 또 이 역량을 더 채우려면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진단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선택이 되고 자신의 수강 로드맵을 개발한 다음에 그대로 수강을 한 이후에는 스스로 자기의 전공 지수화가 된다는 것을 또 평가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대학 본부는 이런 상황을 다 설계를 한 다음에 특히 이것을 대시보드로 나타내려면 시스템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정말 멋지게 만든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대학 자체 내에는 전산원과 같이 함께해서 학생이 이 과목을 들으면 어떤 전공 능력이 지수화돼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을 설계하려면 거기에 따른 설계 그런 서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컨설팅을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 학생, 대학 본부 간에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고요. 특히 전공 교육 과정의 설계 절차는 아시다시피 전공의 비전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공 능력을 설정하고 전공 능력을 설정이 되면 교육 과정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전공은 전공 교과 과정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구성에 따라서 위원회 관련 모든 서류는 다 증빙으로 남겨놔서 스스로 어떤 전공 교육 과정에 노력을 했는지가 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능력이 설정이 될 때는 일단 학생의 교과 과정 편성한 걸 가지고 실제 이 과목을 들으면 어떤 능력에 매칭을 하고 가중치는 얼마나 주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공 능력 교수자가 지정한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보여드리자면 이와 같은 서식에 따라서 4대 전공 능력을 표기하고 거기에 각각의 교과목 1, 2, 3, 4, 5 이렇게 표기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공 능력을 교수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개인 교수자 입장에서 교과목 2를 담당하게 되면 나는 이 과목을 학생한테 직무 역량을 더 강화시켜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 직무 역량의 퍼센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 전공 능력 합이 모두 100%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되 만약에 분반인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인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분반은 교수님들끼리 가중치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된 각각의 교과목마다 전공 능력을 매칭하고 거기에 따른 교수자가 지정한 가중치로 지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들은 학생이 바로 수강 신청할 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 학기 교수님들이 수업 설계하는 틀에 전공 능력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학과에서 개편할 때 교과 과정을 수립하고 개편할 때 반드시 전공 능력, 하이브의 능력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중치까지. 그러므로 교수님께서 수업 설계할 때는 그 전공 능력의 능력 단위와 그 가중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붉은색으로 표기한 이 영역은
교수님이 매 과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는 내 이 과목을 선택하면 어떤 능력이 더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의 전공 능력의 교육과정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교육과정 인증과 학생 인증 나눕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인증을 먼저 살펴보면 설계 인증과 실행 인증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설계 인증은 교수님이 이 교육과정을 이렇게 매핑하고 지정 가중치를 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할 건지 프로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파일, 교과목마다의 프로파일이 만들어진 그 설계 보고서를 가지고 대학의 교과과정위원분들이 낱낱이 그것을 다 봅니다. 이때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내가 다른 전공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른 전공에 내가 어떻게 감히 이걸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합니까?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설계 보고서를 보면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이 과목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그 과목을 편성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과과정위원회 분들께서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한 다음에 설계 인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영이 들어가는데 운영을 2년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 인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학생 인증입니다. 학생 인증은 말씀드린 것 같이 전공 교육과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목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수한 과목을 가지고 전공 능력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전공 능력을 인증이 되는데요. 바로바로 이 매 학기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학생들은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고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에 넣고 이게 지난 학기 2022학년도 2학기에 바로 능력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의 계획을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 능력 기준 인증 기준은 총 4가지인데요. F, I, V, E 이것을 모두 3.3 이상, 4.5가 만점이면 3.3 이상일 때는 모두 다 인증을 하고 3개가 3.5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하고 2개가 3.7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합니다. 그리고 FIVE 중에 1개만이라도 4.0 이상이면 인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인증서가 발급이 되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본인의 그 졸업시 이런 것들을 사회 진출에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방금 이제 2022년도 2학기에 나온 건데요. AI 로봇 융합 전공입니다. 이게 통합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건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각 교과목마다 다 있고 교과목의 전공 능력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거 보시겠죠? FIV가 다 있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IE만 있는 과목이 있고 아니면 F2만 있는 과목, V2만 있는 과목이 다양합니다. 이런 과목들이 학생들이 이제 편성이 돼서 수강 신청을 하면 각 전공별로 F 영역의 전공 중에 F 영역에 있는 영역이 몇 개의 교과목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능력에 따라 이렇게 지금 교과 과정을 편성하면 이와 같이 우리 학과는 이쪽 직무 쪽에 많이 역량을 보유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전공 능력 중에 어느 부분이 더 강점인가? 그래서 베리어스 스킬에서 여기 기술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생이 지금 현재 이 학과는 그럼 몇 명이 인증받았는가라고 봤을 때 19명이 인증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스토리로 말씀드리자면 이한림이라는 학생이 하이파이브 교과목 및 수강을 하고 이수하면 해당 학기의 전공 능력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학기별 하이파이브 전공 능력 성장도를 모니터링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제대로 사회 진출할 때 내가 필요한 역량을 지금 제대로 잘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지난 2022년도 1학기, 2학기 성적입니다. 성적을 받고 성적을 1학기 때는 모두 다 A를 받았기 때문에 전공 능력에 모두 다 인증을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성적만 갖고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점수하고 교수자가 지정한 가중치를 지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또 2학기는 과목 중에 B 플러스가 있는 과목이 또 이제 수강을 하고 이수한 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좀 길이가 다른데요. 이와 같이 작년 22학년도 1학기에 설계를 해서 인증을 마친 다음에 바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실제 자신의 이제 그 통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신의 활동한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 각 전공별로 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명회를 이제 대외적으로도 하고 온라인도 했지만 각 전공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와서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공에 가서 그 설명을 하다가 질문 얘기하고 그러면 한 2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진이 빠지죠. 제일 중요한 건 이 교수님들을 설득해서 이 전공 능력의 교과목을 매핑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교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여기서 솔선수범해서 나서주니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 설명회를 하고요. 또 이런 설계 보고서를 가지고 학과별로 모든 그 교과 과정을 프로파일을 쓰고 전공 교육 모델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차와 설계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의 대표 홈페이지에 전공을 들어가면 하이파이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전공의 55개 전공의 그 프로파일과 전공 능력 설계 보고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특히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은 듣지만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것을 잘 배워서 제대로 내가 가고 싶은 그 목적하에 진로가 설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또 가이드북이나 이런 전공교육 과정에 대한 러닝 팁스나 여러 가지의 인증 혜택,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특히 이 인증 이런 소개를 할 때는 그 저희 한림대학교의 방송국인 HLBS와 협업을 통해서 합니다. 모든 것은 수요자인 학생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전공 능력 설계 하이파이브를 이해하고 스스로 홍보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과에서도 학생의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가 놓치는 게 더 있구나라고 역으로 학생은 목소리를 듣고 전공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을 참여하게 하고 홍보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무처장님께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거 모르면 수강 신청, 난 반대세, 뭐 이렇게 또 재미있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이제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성과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기록이 됐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매 학기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해서 학습 경험과 성과를 비교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러면 나는 막연히 수강하고 과목을 듣고 그냥 시험 잘 보고 그리고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해서 자기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자기주도력이 키워졌다는 것에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림대 학생 역량 강화는 물론이요, 차별화된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해보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 능력 교육 모델인 하이파이브는 새로운 전공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미 많은 대학에서의 전공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저희가 많은 발표를 통해서 알지만 주로 설문이나 어떤 자기보고식 또는 어떤 전공에 대한 성적,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하되 그것이 자기 전공에 얼마만큼 능력이 갖춰졌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없을 수 있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한림대학교에서는 이것을 정말 새로운 전공 능력 교육 모델을 만들어 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느냐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또 특히 학생 성장을 돕는 대학으로서의 저희가 좀 시작해봤다라는 점에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대학생활 전주기를 케어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서 이런 부분을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지금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지방대학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한 명 한 명 내 자식처럼 잘 키워보겠다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향후 발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현재는 한림대학교의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관리하고 포트폴리오가 나왔으면 그럼 이거를 과연 무엇에 어떻게 써야 돼? 물론 총장 인증은 되지만 기업과 연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 전공 능력이 갖춰지면 이것을 기업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나는 저 정도의 학생 능력이면 충분히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학이든 인재 양성 체계는 모두 갖춰졌으나 기업에서는 인재를 고르기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호소를 계속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학과 지자체와 산업계와 연결해서 실제 공부한 그 결과가 산업체에 그대로 모니터링이 돼서 인재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학생이 모두 이제 매 학기가 끝나면 전공 능력을 볼 수가 있지만 미리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서 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대학 졸업할 때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춰지고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통합적인 데이터 기반한 선거관리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크게 세 꼭지로 향후 발전 과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이 전공능력 교육 모델 하이파이브를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례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번째 발표인데요. 김희란 인제대학교 교모부 처장님께서 IUXL 교육 모델 개발과 운영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진수 교육혁신센터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나가겠는데요. 토론해 주실 저장 그리고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리로 모신 후에 제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입니다. 저장 맡아주실 이남주 경성대학교 기획부총장님, 그리고 함께 토론해 주실 김수연 영상대학교 부총장님, 김용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업단장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성대학교 이남주 교수입니다. 제가 좌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지금까지 진행된 시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또는 질문을 조금 간단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세션 역시 교육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고 주제는 전공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진욱 센터장님께서 좋은 사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 우리 경성대학교도 같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발표 자료 중에서는 그 프레임에 대한 매트릭스 형태, 2차원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하시는 것을 보고 참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토론을 준비해 오신 분들께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영선대학교 부총장님이신 김수연 교수님 토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산대학교 김수현 부총장입니다. 저는 대학 혁신지원사업 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발표 내용들이 정말 지금 저희도 현재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그런 일들과 아주 깊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아주 열심히 들었는데요. 특히 한림대학교 인덱스 5라고 하는 그런 전공 능력 개발 운영에 대한 과정이 또 자기 주도적 학습 교육과 진로 설계와 연계돼서 운영되는 걸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한림 인덱스 5에서 하이 5라고 하는 그 명명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5개를 계속 찾았습니다. 예, 계속 5개를 찾았는데 결국에 5가 4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공 능력을 크게 4가지로 이제 대학 전체가 그렇게 그걸 이제 선정을 한 거죠. 도출이 됐겠죠. 그런 도출이 된 그런 과정도 상당히 궁금했고 그것을 그 또 대학 전체에 적용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들으니까 저도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똑같이 느껴져서 동병상련이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또 다른 대학이 잘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까. 저랑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듣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모두가 다 고생하시는 특히 실무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제가 대신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이 혁신지원 사업에서는 보면 2019년에 교육부가 대학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요. 이 현장성이 높은 그런 교육과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라는 그런 혁신 방향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제 혁신지원 사업 1주기를 시작하는 시점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재정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학생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그것을 성과로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우리 세계 지식재산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냐면 각국의 혁신 역량을 해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 혁신 지수에서 몇 위인지, 그러니까 2022년입니다. 몇 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 혁신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예, 그 기구가 2007년부터 발표를 했는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혁신 지수가 4위? 예, 정확하게 5위였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세분화하면 혁신 성과 지수가 있고 혁신 투입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혁신 성과 지수는 4위고, 자, 세계 투입 지수는 그럼 혁신의 투입 지수는 몇이냐 하면 16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우리 대학교육, 고등교육에 적용을 해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투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굉장히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입을 이 혁신지원 사업 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성과를 역량으로 그럼 나타나야 되는 건데, 학생의 역량의 향상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인 거죠. 그 과정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이렇게 다들 설계하시고 그거를 증명해내고 있는 건데, 그 증명은 대학마다 다 우리 이렇게 해서 역량을 향상시켰어요, 관리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과정은 저는 바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업의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업의 혁신은 여전히 블랙박스 느낌입니다. 예, 블랙박스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열어보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게 블랙박스입니다. 수업이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한림 인덱스 5처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또 체계적으로 학생의 성과로 연결을 하는 부분에서 도대체 이 전공 능력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학습 가능한 거고 학생이 발달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역량이거든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면 이 역량을 평가를 학생들이 무엇을 전공 능력에서 예를 들면 직무에서 무엇으로 평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위 능력을 제가 보니까 초연결 융합 능력 그리고 변화 대응 능력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저는 이 용어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질의와 함께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똑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의 능력이지만 실은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다시 말하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그런 어떤 역동, 역량의 역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그건 역시 수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수업 내에서의 이런 그 역량들, 직무, 아까 직무와 특히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향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도구로 측정을 했고 어떤 방법을 교수님들이 사용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저희에게 좀 도움을 주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전공 지수화 하셨어요. 모든 대학이 이렇게 지수화하거나 그것을 양적인 데이터로 제시할 수밖에 없고 저희 대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한림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성적과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셔서 지수화했고 그걸로 인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과연 역량과 성적은 동일한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 그리고 그것을 역량을 과연 성적으로 보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을 하이파이브 운영 보고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또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하게끔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런 자체 평가 부분에서의 그런 교육과정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역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역량의 성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앞에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대부분 양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 스스로 오늘은 좀 약간 질적인 부분에 블랙박스를, 여전히 수업이라고 하는 블랙박스를 우리가 열어보지 않고 그냥 데이터로만 이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 또 궁금증을 한번 다시 제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부총장님께서 주신 그 질문이랄까요, 의견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모든 학교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이제 마지막에 다 듣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대구 가톨릭대 김용찬 사업단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찬입니다. 그동안 그 대학의 재정 지원 사업이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에이스 사업, 그리고 대학혁신 지원 사업 등으로 이렇게 변화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교양 교육의 발전,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의 발전 등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육 혁신, 그리고 진로 취업 지원 등을 강화해 온 것은 이제 분명히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2주기를 맞이하면서 각 대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역량 중심의 교육, 역량 기반 교육, 그리고 전공 교육의 개편, 그리고 앞서 이제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CU12와 같은 공유 협력 대학의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한림대학교의 발표에서는 전공 역량, 전공 능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를 지수화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직접 확인하고 학생들이 선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구축되고 그것이 전공 역량의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신 점에서 또 많은 대학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어서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좀 뭐 의견 겸 뭐 질문 겸 제언을 좀 드리면요. 사실 저희 대학도 이미 기본 역량 진단을 준비하면서 전공 능력에 기반한 전공 교육과정 개편을 했고요. 그 역량에 기반한 지수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화하는 과정도 거쳤는데 거기서 이제 학과 교수님들과 논의하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그 핵심 역량의 설정이었습니다. 이 핵심 역량들이 우리 전공에 적합한 것인가? 이 교양 교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따로 별도로 설정을 해서 대학 본부에서 정한 것이 아닌 학과에서 전문성의 역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아닌 배려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전공을 능력화하고 역량화하는데 마지막 관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좀 많은 대학들에서 같이 고민되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서구에 있는 뭐 선진국에 있는 대학들이 자기 전공 능력을 지수화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았고 또 그런 시도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들은 대체로 모듈형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연계 전공과 같은 형태로 그 융복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의 그 역량, 직무 역량도 취득할 수 있는 시도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 융복합 교육, 그다음에 모듈형 교육과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한림대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 다른 대학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제 지역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지역 산업, 지역의 미래 인력과의 양성과의 그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전공 능력이라는 것을 지수화하고 그 역량을 지수화했을 때 어떻게 이제 지역 산업 또는 지역의 거버넌스에 이것이 도움이 될 수 거버넌스와의 관계 속에서 미래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앞에서 계속 사인을 주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앞에서도 계속 사인을 주셔가지고요.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뭐 10여 년째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좋은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검증이 제일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파라메타를 결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또 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 센터장님 간단히 의견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의견과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전공 능력 지수화하는 것이 어떻게 계산식 되는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림 하이파이브 전공 능력 지수는 일반 교과목일 때는 1로 두고
패스는 영어로 듭니다. 그래서 꼭 일반 교과목의 그 1인 과목 중에 학점수 곱하기 가중치, 교수자가 지정한 가중치, 학생이 학점을 딴 수가 분모가 되고, 분자는 그 학점수와 교수자 지정한 가중치와 이수학점을 곱해서 각각의 F, I, V, E 영역별로 산식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성적만 가지고의 그 지수가 아닌 전반적으로 그 교수자와 학습자가 같이 함께 설계해서 그 능력을 지수한다는 점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향후 또 구체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오면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한림대학교 간지식 센터장님, 그리고 토론에 수고를 해주신 영산대 김수현 부총장님, 또 대구가톨릭대 김용찬 사업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세 번째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